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옛날에도 얘기했던 그 스님들의 캐릭터가 다채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강연을 통해서 화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별이 안 되는데 다른 책을 읽다 보면 스님들이 캐릭터가 많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조주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일단은 귀여워요. 귀엽고 유머러스하고 하는데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절벽에 딱 서 있는 듯한 느낌 있죠. 막 그 바람 막 부는데 스님이 딱 버팅기고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스님들을 좋아했는데 이 조주 스님은 그냥 귀여워요, 캐릭터가. 그래서 이 불교가 뭔가 봄날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럼 조주 스님을 좋아하시면 되고, 뭔가 목숨 걸고 절벽에 서가지고 막 아둥바둥 버티다가 내가 부처가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라는 느낌이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뭐 그 백장 스님이나 임재 스님 같은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오늘은 좀 따뜻한, 그 재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귀여운 캐릭터, 그게 좀 드러나는 조주 스님 이야기가 하던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 화두는 조금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들으면 어렵지 않다. 근데 조금 분석하다 보면 어렵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분석하다 보면 이게 뭐냐? 라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 누군가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막 이러면서 결혼하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시니컬한 표정으로 잘해봐. 그 얘기를 깨닫는 데는 결혼하고 한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깊어지는, 유머러스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잔소리 그만하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걸 여기서 화두가 도대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막연해요. 그렇게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뭐.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암자 주인은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는 바로 그곳을 떠났다. 다시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곳 암자 주인도 역시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절을 했다. 주가 맘주라는 화두인데요. 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주의 조주, 암주, 암자의 주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찰에 가보면은 우리가 메인절, 우리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큰 절은 또 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사에 딱 가면 암자들이 뭐뭐함. 그 암자의 주인, 암자의 주시죠. 그래서 암주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스토리는 어렵지 않아요. 조주가, 어떤 암자 주인한테 갔는데,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거기서 하루 묵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배가 고프던가, 공양을 해야 된다든가. 계십니까? 계십니까? 했더니 암자 주인이 주먹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주먹감자라고 그랬어.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수영이 이병주, 이병주 그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였죠. 지금은 이병주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60년대 초반 정도에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면 그냥 다 대박 났어요. 폭스바겐 몰고 다녔던 60년대. 김수영은 가난했고. 그래가지고 김수영이가 화가 나는 거죠. 저 속물인데. 그래가지고 술은 얻어먹고 이병주한테 화가 나니까 이 주먹감자 이렇게. 그 주먹감자에 썼던 때 밤에 술 대체해가지고 돌아오다가 마포에서 교통사고로 밤에 이제 김수영 시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이 주먹감자.
주먹 감자를 먹이고 비틀비틀해서 먼저 술집을 나온 다음에 이병주 작가의 폭스바겐 왼쪽 바퀴인지 오른쪽 바퀴에 소변을 누시고 던가 발로 찼던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랬던 얘기.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조주 스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나오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평가를 내리는 거죠.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러고 거길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암자 주인이 물이고 조주가 자기가 밴 거야. 근데 물이 너무 얕으면 정박시킬 수 없죠. 못 들어가잖아요. 이건 사실은 장자라는 책에 많이 나오는 거죠. 물이 너무 얕으면. 이건 동양의 하나의 지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저는 해석을 할 때 여기 해석에는 다른 다른 암자 주인이라고 놨지만 원문을 보면 같은 사람이어도 돼요. 그 다음 날이어도 되고 내지는 그날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일 수도 있고요. 2명일 수도 있어요. 조주는 확실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한 명의 암자주인, 한 명의 암자주인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으면 2명이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암자라고 그랬잖아요. 본 사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 해인산이 무슨 산이 있고 그쪽 뒤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암자들이 있어요. 무슨 암. 그러니까 그 사찰의 본 사찰, 그 메이저 본부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사승관계에 묶여있으니까 스타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암자에 살고 있는 암주 스님이랑 여기 암자에 살고 있는 스님이 같단 말이야.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구지수지 손가락 드는 그런 데도 있어요. 나는 이 손가락 드는 거를 배워가지고 계속 썼다 이러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깨우침을 유도하는 데가 있고 지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데도 있고 뺨도 후려 갈기는 데도 있잖아. 팍 제자가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 어쨌든지 간에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다른 스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문만 보면 일자, 일암주에서 한 명의 암주. 영어로 말하면 정도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어고 뭐 있잖아요. 스튜던트 그러면 처음 만나본 어떤 학생이잖아요. 그 학생을 5분 뒤에 다시 만나면 더 스튜던트라고 쓰죠. 그래서 더를 정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부정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와 더를 썼으면 학생은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스튜던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튜던트 나오면 2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문을 보면 2명으로도 해석돼도 되고 1명으로 해석돼도 돼요. 어떤 게 좋은지는 좀 생각을. 요번에도 똑같은 건데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똑같아요. 계십니까? 그곳 암자 주인도 역시 주목을 들었다. 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엔 또 평가가 달라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절을 했다. 두 가지 태도가 다르죠. 앞에는 너는 그 암자 주인한테 그러니까 너는 너무 적어, 얕고, 얕아. 뭐예요? 아주 얇은 정신의 소유자야. 뭐 그냥 찢어지는 종이 같은 거와 쿠션은 다르죠. 웬만한 무거운 책을 던져도 쿠션 좋은 침대는 커버가 되잖아. 근데 얇은 종이라고 생각해봐. 그런데다 책을 툭 던진다고 생각해.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 얇아. 그러니까 너는 너무 적어. 나는 큰 배야. 조주는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죠. 나 같은 큰 배가 여기에는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 암자가 항구라면 항구가 너무 적은 거야. 그런데
조주 자신은 항공모함이야. 못 들어가.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암자를 딱 갔더니 어떤 거냐면 그 암자가 뭐 갑자기 크겠어요? 암자가 갑자기 본사처럼 커지겠냐고. 아니죠. 거기도 규모는 비슷한데 그 사람도 근데 행동은 똑같아. 이랬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묘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마음에 먹으면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요만한 항구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작아. 조주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작다. 이 암자주의는 크다. 이렇게 큰 사람이 있는 곳이니 그 암자는 대양 같은 큰 곳인 거야. 그리고 앞에 암자는 어땠어요? 너무 작죠? 짤짤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큰 사람은 안 들어가. 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화두가 보면 도대체 이게 뭘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제스처를 취했어. 이러고 취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내릴까? 요게 문제의 핵심 아닐까?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조주를 뺀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변하지 않아. 암자 주인이 둘이라고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밖에 안 했어. 그리고 암자 크기 뻔해요. 암자가 있는데 뭐 하나의 암자는 한 20평이고 하나가 2,000평이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암자는 그냥 작아요, 그냥. 그리고 조주만 변하고 있다. 조주의 처음 평가 똑같은데, 세상은 똑같은데 조주만 변했다.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작은 거야, 너는. 나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나보다 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화두는 조주인가?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암자 주인이 한 명이라고 본다면, 주감암주는 추리의 감각을 해야 돼. 탐정의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암자 하나에 암주, 거기에 있는 스님이 똑같은 사람이었고 조주만 변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조당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이야기랑 비슷해진다. 이 조당집 책에 나오는 우리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삼국유사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삼국유사에는 이 얘기 없어요. 요거는 조당집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의상 스님이랑 당나라 가기 전에 기억나죠? 무덤에 무덤이라는 것도 몰랐어. 토막. 그러니까 운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잤는데 오다가 비를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 막 약간 몸살 기운도 있고 그래서 잠을 잤는데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밤에 목이 마르잖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봤더니 원효 스님이 먹었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물 중에 가장 시원하게 먹은 거야. 목마름도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거기가 운막이 아니라 무덤 파놓은 거. 누군가 도구라에서 무덤. 그 자기가 뭐냐면은 아직 썩어가고 있고 썩어가는 살점도 보이는 해골에다가 뭐 물이 찼다. 그래 어떻게 물이 차겠어? 다 썩으면 물이 안 차요. 물 다 빠진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찼다 차올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매장한 지 한 6개월 안쪽이야. 아니면 1년 안, 땅이 조금 덜 썩으니까, 그런 거에 그 뼈에 구멍 같은 거에 아직 살들이 다 붙어 있어서 물이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먹은 거야. 우리 저 만화책이나 애들 책 보면은 뭐 여기 구멍 뚫리고 우리가 보통 만화영에서부터 해골처럼 하는데 그건 물이 안 차요, 그거. 그걸 딱 봤더니 그 해골인 거야. 다 개웠잖아. 그래서 그때 원효 스님이 그때 깨우쳤던 것들이 다 내 마음이 짓는 거다. 이거는 너무나 달고 맛있는 바가지 물이었다. 와, 이거는 너무나 역겨워. 내 인생에서 이런 역겨운 거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다 내 마음이 지은 거다.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내 마음밖에 없어는 아니에요. 무언가가 바깥에는 있어요. 이거는 해골바가지가 실제 모습이고 달다라고 했던 건 내 착각에 불과하다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야. 두 가지가 다 내 마음이 지었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게 눈 감고 뭔지도 모르고 만져서 그 해골바가지 같은 그것마저도 우리 마음이 만드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예요. 해골바가지가 있는 그대로 본 거냐? 그건 아니야. 그것도 문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는 맑은 물이다라고 본 것도 마찬가지죠. 원효가 둘 있잖아. 최소한. 아니요, 거기는 셋도 있다, 그렇죠? 아이고, 달다 맛있다라고 했던 원효, 밤의 원효. 새벽에 일어나서 역겨워서 구역질했던 원효.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 마음이 지어놓는 거다 하면서 너무 좋다라는 극단적인 감정적 폭도 사라지고, 너무 역겨워. 처음엔 막, 이건, 이 물은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랬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밀치는 거지. 지옥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 싫어.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밀지도 않고, 밀쳐내지도 않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지도 않는 그 원효니까 최소한 3개. 아니, 최대한 3명의 원효. 아니면 2명의 원효가 있는 거죠. 이게 조주 스님의 이 주가맘주의 이야기도 그렇다면 이해되시죠? 첫 번째, 너 나보다 작아. 나 커. 라고 얘기했었던 조주.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작아. 당신 커. 라고 절을 드렸던 조주. 요렇게도 사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복잡한 데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뭐가 복잡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알죠? 인정받는다라는 말.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런 거라고요. 인정받는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조주의 화두를 볼 때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되게 떠든다고요. 인간들은. 다람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하늘의 까마귀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러는 거야. 그리고 종들 중에 유일하게 지가 위대하다라고 그 헛소리를 하고 있는 유일한 종이야. 우리가 무슨 밀림의 왕자, 호랑이가 나 호랑이야.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데 인간만이 그래. 그건 사실 약함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의외로 인간은 모든 종족들 중에서, 모든 동물종들 중에서 가장 약해. 혼자서 거의 못 살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인간한테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게 왜 있냐? 그건 뭐냐면 인간이 독립된 개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놓으면 태반까지 해서 초식동물들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새끼가 떨어진다고. 30분에서 1시간 안에 그곳을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피냄새 때문에 하이에나서부터 짐승들이 달려와. 그런데 네 발 달린 짐승이 개를 어떻게 업을 거야? 얘 1시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 돼, 빨리. 이해되죠? 부모와 독립돼서 걸을 수가 있어. 인간은 아이들이 언제 걸어요? 1년? 2년? 걷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죠. 독립 못하지. 짐승들은요, 거의 바로 독립해요. 몇 분 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락강이라든가 이런 정신분석학이 발달하면서 배웠던 건, 인간의 정의가 만물의 영장, 만물의 가장 신묘한 존재고,
모든 동물들을 거느리는 존재라기보다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자가 있는 종족이다. 하자의 대표성은 뭐냐면 미숙하다. 노노만 하더라도 3년상 지내자라는 얘기가 논쟁이 돼요, 노노에.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3년상 너무 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 3년 동안 상을 지냈잖아. 그랬더니 공자한테 물어봤죠. 근데 공자가 막 3년상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어쩌고 하니까 공자가 한마디 하죠. 네 혼자 숟가락 들 수 있는 시간이 3년이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먹여줘야 된다. 그러더니 한마디 하죠. 줄이려면 줄여라. 이런 식으로 공자가 얘기를 해. 줄이고 싶으면. 그래서 최소한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사냥을 하는 게 아니에요. 3살 때 못해요, 그거. 그런데 최소한 내 숟가락 들 수 있는 시간, 내 숟가락 내가 들 수 있는 시간을 3년이라고 보면 부모가 네 입에다가 음식을 먹여준 시간이니까 3년상은 지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논어에 나온다고요. 일찌감치 안 거예요. 동물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3년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초식동물 하루 이틀이면 아예 털도 있는 채로 태어나요. 그 떨어져 있는 초식동물들 태만 이렇게 벗겨내면 털이 보이잖아. 우리 인간은 언제 이가 나냐고. 웃기죠? 다른 동물들은 이가 다 난다니까. 물고기들도 태어날 때 보세요. 얼마 걸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의존해야 된다.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한테 이쁜 짓을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갓 태어난 꼬맹이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이죠. 근데 걔가 갓 태어난 아이가 못생겼고 잔인하고 피 흘리고 눈이 혈안이 돼 있고 이래 먹이기 쉽지 않잖아. 가장 예쁠 때가 언제예요? 아이가 무력할 때 예뻐요. 엄마한테 빵긋빵긋 웃는. 야, 이거 어떻게 밥을 안 주자. 내 살이라도 잘라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꼬맹이 때 한번 보세요. 독립하기 전까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구냐면 부모잖아. 그러면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꼬맹이가 열심히 학교 가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요새도 그거 하나? 포도송이 줘가지고 여기 테이프에 포도 붙여서 포도가 200개나 100개가 다 차이면 노트 주고 자 주고 뭐 가방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꼬맹이가 학교에서도 그거 받고 집에서도 그런 거 받잖아. 왜 받아? 공부하기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왔을 때 엄마의 표정이 좋아. 그렇게 받았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좋아. 그거는 안전을 확보하는 거야.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어떤 꼬맹이가 진짜 먹기 힘든 것들이 우리나라 음식에는 마늘 들어가 있는 김치가 들까. 엄마 모유는 텁텁하잖아요. 짜지 않고 맵지도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유만 먹일 수 없잖아. 이유식만. 어른들이 먹는 어른들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김치를 물에 씻는다고 해도 마늘의 향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는 마늘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외국 나가면은 마늘을 한 3, 4일 안 먹어도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는 외국인이잖아. 마늘 안 먹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김치를 먹어. 굉장히 역겨울 텐데도 먹는 거야. 모유랑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 왜 먹을까? 아이고 우리 아이 예쁘다. 아이고 김치도 잘 먹네. 이건 안전이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야. 인정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핵심 교훈이 뭐냐면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나는 나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꼬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아리아리 하니까 써놓게요.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얘기를 하면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내가 뭐를 욕망을 할 때 그거는 타인이 욕망하는 거를 욕망을 한다고. 야,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 딸이 사익감을 데려오면 100% 엄마가 원하는 남자형을 데리고 와. 딸이, 근데 그 놀라운 거야. 엄마가 원하는 남성형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닐 수는 있어, 자기 아버지가. 놀랍게 그래요. 의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냥 가. 어느 백화점 같은 데를 들어가. 나보다 훨씬 멋있고, 나보다 근사한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뽑는다던가, 서점에서, 백화점에서 옷을 입는다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걸어놓고 가잖아? 여러분들 그거 만진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야 된다고.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꼬맹이 A, B가 있잖아요. 동네 꼬맹이가 있는데 친구야, 밤에 집에 데리고 들어와요. A와 B가 있어. A가 평상시에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이에요. 근데 A가 왜 B 친구를 데리고 왔겠어? 얘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 B가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요새는 놀지도 않은 어떤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 좋아해.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A는요, 그 친구 거 뺏어. A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그 비행기 장난감이지. 그런데 비행기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얘가 나를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는 A가 B를 좋아했어. B를 좋아했다는 건 뭐냐면 B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장난감을 풀어주는 거죠. 가지고 놀아. 나 너 좋아하니까. 근데 얘가 네가 이 장난감을 줘서 너무 좋아하고 나만 봐야 되는데 그 장난감에 빠지잖아. 그럼 그 장난감을 뺏어요. 왜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와야 이 B라는 아이는 나를 볼 테니까. 근데 웃기잖아. 뭐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많다고요. 이런 인정투쟁이 중요한 거예요. 꼬맹이가 열심히 공부한다. 우리 생각엔 얘가 진리탐구하나 보다.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초등학교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이야,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인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가. 내가 좋아서 한다. 이런 거 만만하지 않아.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옛날 유사이래로 20세기, 21세기까지 저 인정투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인정을 받는. 남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 그럼 주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는 이 인정에 초연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전통이 있어. 여기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할게. 박사학위를 받고서 처음에 강연을 시작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시청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전시청 제일 위에 지어진 데 보면은 시민의 공간이 저 위에 옥상에 북카페처럼 마련돼 있다고. 거기 강연을 갔는데 강연 너무 잘 됐어. 김수영 가지고 그때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전에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그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앞에 강의하는 사람은 알아요. 와, 이게 막 리듬이 너무 잘 타는 거야. 사람들도 거의 안 졸고 막 표정도 좋고 나도 막 좋고 막 이러는데 여기 한 분 아저씨가 그 질의응답 시간에 딱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서 제일 쓰레기였다.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때 한 150명, 200명 있었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셨다. 의미가 없으면 빨리 그냥 나가셔서 다른 시간 보셨으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 부정당하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리액션이 좋으면 나 훌륭한 선생이야. 근사한 철학자야.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줬어. 나도 인정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갔어. 의외로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시청 앞쪽에 대전역으로 가려면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하나 피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쫓아왔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랬다고 나한테. 그분이 간을 보는 거야. 네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처럼 목말랐다면, 네가 작은 놈이라면 요렇게 네 강엔 쓰레기였어 하면 불쾌한 빛을 보였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간을 보시더라고. 지금은 간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강신주는 철학자고 또 돌아보니 나이도 많이 먹은 거야. 50대 중반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40대 초반, 30대 후반 간을 보려고 그래. 저 새끼 뭔데 저렇게 김수영처럼 떠드네? 김수영처럼 괜찮은 사람인가? 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는 유혹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요. 박사학위도 받았어. 세계적인 학자야. 근데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에이, 아저씨는 무식해 보인다. 화나요? 나 무식해. 이런다고. 반면 무식하다면 화내요. 왜 화내? 들켰거든. 유식한 척 해왔는데 들킨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날씬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운동해서 몸을 만들었어. 근데 요만한 꼬맹이 하나가 이모 떼지야. 화나요? 아유, 이모 떼지지. 이러고 말잖아. 진짜 떼지면 화나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대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받은 경험은 사실 그게 일종의 위기였던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남이 칭찬해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남이 칭찬해도 좋아하지 말아야 남이 욕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그거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 남의 칭찬을 좋아하고 남이 욕을 하는 걸 싫어하면 어린애인 거예요. 아유, 엄마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닌 거야. 남이 욕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 약간 미친 거지만, 남이 욕하는 거에 무감각해야 되고, 남이 욕하는 거에 담대해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남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이래 버리면 여러분 삶을 주인으로 못 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남의 욕에는 의연해야 돼. 그럴 사람은 남의 칭찬도 의연해야 된다. 남이 칭찬했을 때 기분이 좋다. 그만큼 남한테 휘둘려요. 이만큼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약도 사고 백화점에서 뭐 속고 그러는 거잖아. 당신은 아름다워. 이 얘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뭘 사는 거잖아. 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욕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남의 칭찬을 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 되려면 남의 욕에도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칭찬에도 흔들리지도 말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남 칭찬받으려고 우리 얼마나 노력하냐고. 가족들한테도 이 옷 예쁘지 않아? 뭔 의미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지. 근데 나는 예쁘다고 생각한 것도 꺾잖아. 사람들이 볼 때마다 A를 만났더니 A도 그건 별로다. 안 어울린다. B도 안 어울린다. 그럼 나중에 벗게 된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도.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양에서는 장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남의 인정을 초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얼마 전에 해능 기억나죠? 선악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남들이 얘기할 거야. 이거 하면은 남들이 악하다고 할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싫어하는 게 뭔지 봐라. 그게 본래 면목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서양은 인정받는 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쪽으로 간다고. 근데 동양은 인정을 받으려는 싸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야 주인이 될 수 있다. 왜 남한테 인정을 받아?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 남한테 휘둘리니까. 자, 그러면 요 화두를 다시 한번 보면 의미가 있죠. 처음에 기억나요? 이거? 나 부인하는 거잖아. 제가 대전 갔었을 때 그 어떤 아저씨, 그 어떤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아. 당신 강연은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쓰레기고 의미도 없었어.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 저거 안목이 없네. 내 강연이 얼마나 훌륭한데. 그럼 조주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아이고 물이 얕아. 나는 큰 배인데 요거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비하하면서 나 크다 하고 갔죠. 스스로 인정하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도 똑같다. 나 부인한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가 이랬단 말이야, 암주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요번에는? 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예?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절을 하지. 인정을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줘버리는 쪽으로 한다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봤다고 그랬죠. 똑같다라고 한번 봅시다. 처음에 물이 작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작다고 그랬죠. 얇아서 나 같은 배를 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를 이렇게 해결해도 돼요. 그 똑같은 물일 수도 있어요. 작은 물. 배는 못 돼. 그런데 그 정도 물이라고 그래도 목마른 사람한테 힘이 되고 배 터진 사람, 그러니까 배 너무 많이 물을 먹은 사람한테 힘든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물이에요. 옛날에는 나는 큰 배야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요만한 물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사람 목마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고 이해되죠? 목마름을 가시게 해줘서 편하게 놓아줄 수도 있다. 원효 얘기랑 비슷하게 독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었다. 처음에는 뭐야? 얘가 나를 부정하니까 나 커, 나 배야. 어떻게 이런 조그만 물그릇에 있는 물에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랬잖아.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물이야. 배의 문제가 아니야. 요 물그릇에 물 봐.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원효랑 비슷한 얘기로도 읽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조주가 변한다고요? 처음엔 나 커, 나 큰 거 인정해야지 왜 너는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됐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크다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하염없이 작아져 있어. 그냥 나 작아. 나 작은 중생들이나 생명체 중에 하나야. 당신이 훨씬 커. 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러면 어느 경우가 더 부드럽게 관계를 맺어요? 후자가. 나는 큰 배야 라고 떠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 똑같은 물이었는지도 몰라요. 요만한 욕조에 들어있는 물, 물그릇에 들어있는 물, 아니면 컵에만 들어있는 물이었는지도 몰라. 처음에는 저쪽이 나를 부인하니까 나를 어떻게 부인해? 나 커, 나 배 같아 였는데 두 번째 조주는 나 작아, 나 목말라요. 나한테 목마를 때 그 정도 물이면 충분하고 차고 넘쳐요가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조주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왜 암자 주인이 둘인데 한 번은 이렇게 평가하고 한 번은 이렇게 평가했을까? 예, 이렇게 독해할 수도 있지만 암자 주인이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암자 주인이 둘이라고 해도 둘 다 똑같은 이거 했던 사람이다. 변화가 있는 건 조주가 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물어보는 거죠.
왜 똑같은 암주인데 조주의 반응은 달랐을까? 암자 주인이 달라졌을까? 조주가 달라졌을까? 어디에서 변했을까? 진짜 한 사람의 암주는 조그만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암주는 커다란 사람이었을까? 상대적으로 처음에 암자 주인이 적게 보인 건 조주가 지가 크다고 과시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겸손하고 있었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0몇 년 전에 나한테 가르침을 줬던 그 청주. 진짜 난 너무 좋아서 지방에 가면 강호의 고수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내가 들어본 강의 중에 제일 쓰레기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놀랍게도 그때 그분의 시험에 통과를 한 거야. 우리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당혹하고 막 내가 그랬을까요? 불쾌한 얼굴. 근데 죄송해요. 그냥 이래버리니까 그 사람이 쪼르륵 역 입구까지 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갈 때 그때 묘하게 무슨 시험에 통과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하게 조주도 어떤 거를 통과하고 있고 조주는 어디를 통과하고 있었을까를 고민하게 해준 화두가 이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암자 주인은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는 바로 그것을 떠났다. 다시 조주가 어느 암자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곳 암자 주인도 역시 주먹을 들었다. 그러자 조주는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라고 말하고는 그에게 절을 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요거는 여러분들 편한 것들이 있어요. 암자 주인이 상태가 좀 달랐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화두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암자 주인 원투가 원효 스님이 봤던 해골물과 맑은 물. 그런 느낌 속에서 읽으면 어떤 변화들이 조금 감지되는 것 같고, 그 장난삼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크기의 물이라고 해도 배를 들이대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이잖아요. 물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 그 물이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좀 다른 느낌인 거야. 그때 조주가 작아지는 느낌 있죠. 저건 쓸모없는 얕은 물이야 라고 떠난 거랑 아이고 살릴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물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죠. 그 사람보다 내가 작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요 화두가 애틋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읽었던 화두 중에 유일하게 등장인물이 정확히 몇 명인가를 글로서는 확정하기 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확정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화두 보면서 10몇 년 전에 대전에서 만났던 한 무명의 고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요. 재밌는 것 같아. 지금도 그런 분이 나타나서 간을 좀 봐줬으면 하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강신주 선생이니까 인사하고 책 많이 써니까 인사하고 그러잖아. 그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팽팽했던 느낌이 좋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